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모스 마스터 자격증 강의를 맡게 된 SBS 아카데미 성은재 강사입니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저희 자격증 모스 마스터 같은 경우는 합격이라는 목표점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과목보다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배웠을 때 그 기능이 모스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등을 익히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또한 기능 설명과 문제 풀이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합격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강의는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진행이 되며 파워포인트와 워드 그리고 액세스, 엑셀 순으로 4개의 강좌로 나눠질 예정이고요. 이 4개의 강의는 총 61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 과목의 마지막에는 멘토 시리즈 교재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모스 마스터 수업은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한 강의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모스 마스터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지금부터 자격증에 대한 자격증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갈 겁니다. 우선 저희 반은 모스 마스터를 따기 위한 자격증 과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모스 2016의 소개 잠깐 드릴 텐데요. 모스 같은 경우는 특징으로는 100%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는 시험이다 라는 것, 필기 시험이 따로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해서 CBT 평가 방식으로 컴퓨터에서만 진행되는 시험이다 라는 거 해서 밑에서 문제를 읽고 위에서 푸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즉시 여러분들의 결과,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 시간 50분입니다. 50분이 땡 하고 지나면 여러분들의 점수와 합격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사실 시험이 중요하죠. 시험에 관한 내용 좀 알려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써드린 요게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1000점 만점이고요. 700점 이상이 커트라인이고요. 그리고 문항수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매 과목마다 문항수가 다 다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어떤 몇 점, 배점이다. 이게 정해져 있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해서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문제 배점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순서가 이제 우리 수업에 진행될 순서거든요. 파워포인트, 워드, 액세스, 엑셀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써드린 건 난이도입니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 과정이다라고 해서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스퍼트는 전문가 과정이다라고 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체크한 이유는 사실 딴 데 있거든요. 워드와 워드와 엑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시험 접수를 하실 때 엑스퍼트로 시험 접수를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스 마스터가 부여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난이도 선택에 조금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험 진행 절차를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하게끔 나올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시험이 진행되겠죠. 시험이 진행되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50분이 땡 하고 지나면 여러분들의 점수와 합격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가장 지금 설명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실제 시험 보는 화면을 좀 캡처 뜬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중간에 찡하고 갈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딱 봐도 뭐 같아요? 파워포인트죠. 실제로 이제 내가 문제를 푸는 곳이고 딱 봐도 여기는 밑에는 뭐예요? 문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지가 따로 나오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밑에서 문제를 읽고 위에서 푸는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조금 더 중요한 거요. 지금 보면 프로젝트 1/7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작업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4번,
작업 5번, 작업 6번, 작업 7번. 이 7개의 작업 문제가 뭐다? 프로젝트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해서 하나씩 문제를 푼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업 7문제를 다 풀면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이 된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 아까 알려드렸었죠? 50분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하세요. 모스 시험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시험과 좀 채점 방식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시험은 결과를 보는 시험이었어요. 예를 들어 1번에 정답 3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는 시험이었다면 모스 시험은 뭐가 채점이 된다? 중간 과정이 채점이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만 넣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삽입에 그림을 넣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JPG 파일, 그림 이미지 파일 삽입이요. 근데 내가 모르고 클릭을 잘못해서 차트로 들어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감점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체크해야 될 거는 결과를 보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모든 메뉴들이 채점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까처럼 삽입에 그림을 눌러야 되는데 차트를 눌렀어. 감점이 됐겠죠? 근데 감점된 상태 그대로 나는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럴 때 무슨 버튼을 누른다? 프로젝트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감점되기 전 상태로, 초기 상태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이게 작업 다시 시작이 절대 아닙니다.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에요. 즉,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 프로젝트 전체, 이게 프로젝트 하나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시 풀기가 된다, 초기화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 다시 시작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검토 표시 10번에 있는 검토 표시 있죠. 이 검토 표시 같은 경우는 우선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세요.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표시만 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업 1번, 나 이거 다 풀었어요. 완료 표시에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찡 하고 체크가 되겠죠. 작업 2번도 다 풀었어. 완료 표시에 체크했고요. 작업 3번 다 풀었어요. 작업 4번도 다 풀었는데 여러분 나는 작업 5번을 도저히 모르겠어.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검토 표시 눌러주면 되겠죠. 검토 표시 띵 하고 누르면 여기 깃발 무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업 그 다음 거 요것도 다 풀었어요. 완료 표시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나는 이 문제 중에서 뭐는 못 풀었어요? 작업 5번은 못 풀었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 제출 버튼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화면에서 시험 요약 화면이거든요. 여기에서 검토 표시한 문제들을 클릭해서 다시 풀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채점에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완료 표시는 굳이 그럼 할 필요가 없겠죠. 뭐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풀지 못한 것들만 검토 표시에 체크를 해놓으면 깃발 무늬가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여기에서 클릭해서 다시 풀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스 시험 관련 사이트인데요. 지금 첫 번째 사이트는 썰티포트입니다. 영문 사이트인데요. 모스가 약자죠, 약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스페셜리스트의 약자입니다. 해서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MS사에서 만든 거죠, 그죠? 목적이 뭐예요? 왜 만들었어요? 얘는 프로그램 홍보 목적이죠, 그죠? 워드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써라, 엑셀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 써라, 이런 홍보 목적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이 MS사에서 만든 이 모스라는 자격증을 관리하는 어떤 사이트가 존재하겠죠? 그게 어디요? 썰티포트다 이런 말입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로그인을 하시면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이제 봤잖아요. 보고 난 후에
뭐 인증서를 뭐 다운을 받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역시 어디요? 썰티포트에 들어가셔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뭐 1번 틀렸다, 2번 틀렸다 이렇게 정확하게는 안 나오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나와요. 예를 들어 뭐 문서 서식 부분에서 50% 합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해서 조금 애매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어디서 확인 가능하다? 썰티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에 이 모스라는 자격증, MS사에서 만든 모스라는 자격증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수입한 업체가 있겠죠. 그죠? 그게 SBS 아카데미는 아닙니다. SBS 아카데미는 아니고 어디에서 이제 이 시험을 가지고 왔다, 수입했다. YBM사에서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거 해서 시험 접수 방법이라든지 시험 일자 변경, 시간 변경 이런 것들 모두 다 SBS 아카데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가능하다? YBM 사이트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해서 시험 접수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자, 이거는 SBS 아카데미 학원입니다. 홈피예요. 자, 여기에 교육과정, 요 외의 회계세무과정 있죠? 요쪽으로 들어가도 시험 접수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자세히 보기 있죠? 모스 2016 자격증이요. 클릭을 해서 뭐 지점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시험 응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YBM 사이트에 바로 들어가서 시험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거예요. SBS 아카데미에서 시험 접수를 하면 응시료에 뭐 2만 원이 할인되어진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시험 관련 사이트를 좀 알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엔 시험 진행 시 주의사항들인데요. 시험 시간 10분 전까지 입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중고등학생만 학생증이 가능합니다. 대학생분들은 주민등록증만 꼭 지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관해서, 모스 시험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모스 마스터 시험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배워볼 겁니다. 자, 우선은 항상 제가 프로그램 들어가기 전에 프로그램 목적을 좀 알려드리고 있죠. 자, 프로그램 액세스라는 첫 화면입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의 첫 화면.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워드를 배워봤었잖아요. 그죠? 워드라는 프로그램은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문서 작성용,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뭐다? 책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었고요. 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좀 정의를 하자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DB, 데이터베이스,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도 조금 어중간할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우리 비디오 가게나 화장품 가게나 첫날 가면 뭐합니까? 회원 가입하죠. 그죠?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쌓이겠죠. 그 사람들의 자료들을 누가 관리해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액세스 첫날 첫 수업에는 비디오 가게를 하나 만들면서 설명드리거든요. 자, 비디오 가게를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자, 그리고 요 만들기 보면 개체 설명 나옵니다. 얘부터 얘까지가 테이블이라는 개체, 얘부터 얘까지가 쿼리, 얘부터 얘까지가 폼, 얘부터 얘까지가 보고서, 결론,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모별로 움직인다. 개체별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수업 진행도 마찬가지로 개체 설명을 먼저 들어가면서 할 겁니다. 먼저 12페이지 목차를 좀 펴주시겠어요? 12페이지. 자, 챕터 1 데이터베이스 작성과 관리인데요. 우리는 개체 먼저 배울 거예요. 챕터 2의 테이블, 챕터 3의 쿼리, 챕터 4의
폼이고요. 챕터 5가 보고서 해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라는 개체 설명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정확히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자, 페이지는 40페이지 펴놓으시고 제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요거 하나 배울 거예요. 요거. 테이블이라는 개체 하나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시만. 우리요, 아까부터 제가 테이블 거리고 있는데 테이블이라는 개체를 엑셀에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엑셀이 조금은 편하시잖아요. 실무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엑셀을 좀 키고 액세스랑 같이 이제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고요. 영어 점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일어 점수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입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노란색 표를 뭐라고 부를까요? 요걸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요 표가 테이블입니다. 이건 엑셀에서도 사용을 할 거니까 미리 좀 알아 놓으세요. 표를 테이블. 얘가 뭐요? 성명이라는 필드라는 표현 쓰고요. 영어 점수라는 필드, 일어 점수라는 필드라는 표현. 얘네들은 필드에 뭐가 되고 있습니까? 필드에 이름이 되어지고 있죠. 얘네들을 뭐라 불러요? 필드명, 필드 이름. 밑에 보시면 하나하나의 자료들이 존재하죠. 이 자료들을 뭐라 부른다? 레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 표현 쓰면 이제 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테이블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표 만들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표를 만들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 볼까요? 필드 이름 물어보는 거 보이시죠? 자, 필드 이름입니다. 성명이라는 필드를 만들었어요, 제가. 데이터 형식 여기 뭔가 많은데요. 여기 있는 거 뭐 이따 볼 거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에 해당하는 설명이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명이라는 필드의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넣으면 이걸로 따지자면 나는 지금 성명 필드를 만든 거죠. 그죠? 그리고 성명이라는 필드 안에 들어가는 요 하나하나의 레코드가 무슨 형식을 갖는다? 숫자 형식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겠죠. 자, 근데 숫자 형식 아니잖아요. 문자로 해놓으면 딱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제가 주소라는 필드를 만들었고요. 데이터 형식 역시 짧은 텍스트로 놓겠습니다. 자, 요거까지가 여러분 뭐요? 디자인 보기였고요. 실제로 필드를 만드는 보기 상태죠. 자, 이런 식으로 필드를 만들었고요. 필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형식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이 테이블로 따지자면 뭘 쓸 칸이 없나요? 필드를 만들었어요. 그 필드 안에 들어가는 레코드들에 대한 형식도 결정했어요. 뭐 없어요? 실제로 레코드를 입력하는 보기가 없죠. 그죠? 자, 보기 상태 바꾸겠습니다. 현재 이거 무슨 보기에 선택되어 있어요? 디자인 보기에 선택되어 있죠. 보기 상태 바꿔볼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갑니다. 테이블 이름을 회원 목록으로 할게요. 기본 키는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보세요. 아무나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뭐 같아요? 표 같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결론 좀 냅니다. 저 테이블이라는 개체는 무슨 보기와 무슨 보기로 나뉜다?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로 나뉜다라는 거. 디자인 보기는 말 그대로 뭘 해요? 테이블을 디자인합니다. 편집합니다. 필드를 만들고 필드 안에 들어가는 형식과 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보기 상태가 디자인 보기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는 말 그대로 실제로 뭐요? 데이터 시트 보기, 레코드를 실제로 입력하는 보기 상태다라는 거. 자, 해서 제가 디자인 보기를 먼저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지금 41페이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 있죠. 그 위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여기 내용들이 뭐다? 디자인 보기에 관한 설명입니다.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 자, 그리고 하나씩 갈게요. 여기 데이터 형식 있죠. 요게 4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나오는 거 체크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요 중에서 체크, 짧은 텍스트, 그리고 긴 텍스트, 그리고 숫자, 그리고 날짜, 시간, 다음에 일련 번호, 그 다음에 yes와 no 체크해 놓으시고 한 가지만 더 갑니다. 일련 번호 옆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나만 써 놓으세요. 주로 기본키 지정에 사용됨이라는 설명을 써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걸 체크해 봤고요. 이제 설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짧은 텍스트에 관한 설명. 이게 뭐래요? 기본 형식이래요. 최대 글자 체크하세요. 최대 몇 글자까지? 255글자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요 짧은 텍스트로 놓는 요 필드는 이제 뭐요? 계산에 이용할 수 없는 필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그러면 계산에 이용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숫자가 아예 안 들어갈까요? 요 필드 숫자 안 들어갈까요? 숫자 들어가죠. 그죠?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에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숫자를 넣어도 액세스는 뭐요? 요 필드가 문자, 텍스트이기 때문에 제 50을 뭘로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인식을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뭔가 계산을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앞뒤에 쌍따옴표가 붙을 거예요. 해서 어찌됐건 얘는 뭐요? 계산에 이용하지 않는 데이터라는 특징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체크할 거 이제 또 나오죠. 자, 짧은 텍스트 밑에 긴 텍스트 보이시죠? 기억하세요. 짧은 텍스트와 긴 텍스트는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딱 한 개만 다릅니다. 뭐게요? 필드 크기요. 필드 크기.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짧은 텍스트로 놓았을 때 최대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255글자였죠. 그죠? 그 이상 넣어야 될 때 긴 텍스트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기타 필드에는 500글자를 허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결정하시오. 뭘로 놓으란 얘기예요? 긴 텍스트로 놔라 이 말이겠죠. 되셨죠?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뭐요? 짧은 텍스트와 긴 텍스트의 하는 역할 알고 계시고요. 그럼 여러분 숫자는 뭐겠습니까? 계산에 이용하는 필드겠죠. 그죠? 계산에 이용하는 필드고 날짜 시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가입 날짜라는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날짜 시간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자, 가입 날짜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여기에 달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클릭.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날짜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날짜 입력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이따가 뭐 하나 또 보여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련 번호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비디오 가게를 가면 나는 몰라도 되는데 나한테 부여가 되어 있는 어떤 고유한 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뭐 대부분 뭘로 해요? 아이디 필드 같은 걸로 할 거예요. 그죠? 자, 저는요, 회원 아이디라는 필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회원 아이디라는 필드는
내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씩 증가해서 붙으면 딱 좋겠죠. 그죠? 그걸 여러분 뭘로 놓아요? 일련 번호로 넣습니다. 돌리면 데이터 시트 보기 돌리면 내가 입력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일씩 증가해서 붙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게 여러분 뭐예요? 일련 번호라는 필드다라는 거. 자, 주로 기본키 지정에 쓰인다라는 개념은 어디서? 기본키 설정을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yes와 no 있죠. 자, 기억하세요. yes와 no는 말 그대로 예와 아니요. 딱 두 값만 허용하는 필드로 지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여부라는 필드를 만들었다 쳐요. 이 필드는 가입을 했거나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럴 때 데이터 형식 뭘로 놓는다? yes와 no로 놓는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돌렸을 때 어떻게 돼요? 진짜로 두 값만 허용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체크하고 체크 안 하고. 체크한 값이 yes 값으로 들어가고요. 체크 안 한 값이 no 값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만 허용하는 필드 설명드렸고요. 자, 밑으로 가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디자인 보기에서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필드 속성입니다. 그 밑에 있죠. 41페이지 필드 속성. 먼저 나오는 거 먼저 체크 좀 할게요. 형식 체크하시고 입력 마스크, 그 다음에 캡션, 다음에 기본값,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요것에 관한 설명은 뒤로 넘기면 좀 나오거든요. 뒤에 넘겨서 자, 먼저 형식 먼저 갑니다. 형식이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식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우선 하는 역할을 좀 보여드릴게요. 성명이라는 필드 형식에다가 왼쪽 기준으로 크다를 입력을 했습니다. 돌려볼게요. 돌리면 자, 성명 필드 아무 이상 없네요. 제가 여기다가요. 성은재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뭘로 표시가 돼요? 대문자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네요. 형식이라는 기능에서 왼쪽 기준으로 크다가 하는 역할은 뭐다? 소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에도 뭘로 표시가 된다? 대문자로 표시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거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 분명히 저장된 값은 뭐예요? 소문자죠. 다른 데 클릭하면 대문자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결론, 형식이라는 기능은 저장되는 값을 건드리는 기능이 아닙니다. 뭐만 바꿔요? 표시 형태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뭐를 바꾼다? 표시 형태를 바꿔주는 기능. 자, 이 형식이라는 기능은 이 날짜 및 시간 데이터 형식을 가진 이 필드에서 조금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보면 기본 날짜, 자세한 날짜, 보통 날짜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자, 요거는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여줄 거고요. 이어갑니다. 형식 밑에 입력 마스크. 자, 중요하죠. 입력 마스크에 대한 설명은 43페이지 오른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요. 입력 마스크가 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직 입력 마스크가 뭐 하는 기능인지 모르니까 요 옆에 있는 땡땡땡을 눌러볼게요. 클릭. 자, 그리고요. 주민등록번호 있죠. 자, 선택을 하고 시도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세요. 시도했을 경우 요렇게 나온대죠. 그죠?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입력 마스크를 변경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 뭔가 되게 많죠. 그죠? 우리 아직
입력 마스크가 뭐 하는 기능인지는 몰라도 딱 봐도 0이 하는 역할은 아시겠죠? 그죠? 0이 하는 역할, 이 자리에 이제 주민번호가 들어가겠네요. 그리고 입력 마스크 기호가 언더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나와요? 각 자리에 언더바로 표시가 되는 거겠죠. 특이하게 갈까요? 골뱅이로 가볼게요. 시도했을 경우 이렇게 나온대요. 자,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기호와 함께 저장할 수도 있고 기호 없이 저장할 수도 있대죠. 자, 저는 기호와 함께 저장을 좀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침을 누르면 여기 뭔가 써집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데이터 시트 보기 보면 돌려볼게요.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주민등록번호 클릭. 주민번호 실제로 넣어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입력 마스크라는 기능은 하는 역할이 뭐다? 틀 만들기요. 틀 만들기.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틀 만들기.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개만 더요. 요 입력 마스크는 문제, 실제 모스 시험에서는 저 방금 뭐 이용해 봤습니까? 요 옆에 있는 땡땡땡 이용해 봤죠. 모스 시험에서는 요게 여러분 뭐예요? 입력 마스크 마법사거든요. 마법사 이용하는 문제만 나온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선택만 해주시면 되겠죠. 선택하고 마침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마법사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더 들어갑니다. 캡션 있죠? 자, 캡션. 왼쪽에 있어요. 42페이지 캡션이요. 순서가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안 돼 있어서 자, 캡션입니다. 캡션은 오른쪽에 설명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뷰에서 사용되는 필드 레이블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말 그대로예요. 필드 레이블, 즉 필드 라벨이요. 제목이요. 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성명이라는 필드에 어디요? 캡션에다가 회원명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면 데이터 시트 보기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필드의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름표인 캡션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 즉 캡션은 뭐다? 이름표 달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 기본값 중요합니다. 42페이지 기본값 캡션 밑에 있고요. 거기에 설명 보세요. 새 레코드를 추가할 때라는 말 밑줄 별표 좀 쳐놓으세요. 새 레코드를 입력할 때. 자, 그리고 여기 보십니다. 자, 지금 현재 정확히 테이블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얘부터 얘까지죠. 그죠? 자,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때 어디다 입력해요? 여기다가 입력해요. 그죠? 자, 여기다가 나는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을 할 때 요 주소 필드에는 서울특별시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기본값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서울특별시라는 글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도 안 했는데 뭐가 표시가 돼요? 서울특별시라는 글자가 자동으로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여러분 뭐요? 기본값이라는 설명. 근데 제가 새 레코드를 추가할 때라는 말을 별표 친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값인데요. 자꾸 기존에 있는 레코드를 바꾸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닙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기존에 있는 레코드를 건드리는 기능이 아니라 새 레코드를 입력할 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값에 대한 설명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지금 배우는 디자인 보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겁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이거든요. 자, 44페이지에 유효성 검사 규칙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에 성별이라는 필드를 만들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여자와 남자라고 썼고요. 다음에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는요. 성별을 확인하세요 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돌리면 원래 떠요. 얘도 원래 뜹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성별에다가 제가 여자라고 입력을 할게요. 아무 이상 없네요. 남자라고 입력해 볼게요. 아무 이상 없네요. 여라고만 입력해 볼게요. 엔터. 자, 성별을 확인하세요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자, 기억하세요. 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기능은 필드 안에 들어오는 값을 제한하는 식입니다. 이거는 실무에서 조금 사용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안 넘어가요, 죽어도. 디자인 보기도 안 됩니다. 심지어 저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유효성 검사 규칙 뭐요? 여자라는 글자와 남자라는 글자만 넣어라. 이렇게 규칙을 지정을 한 거겠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지정을 또 해봤고요. 오류 메시지였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요 유효성 검사 규칙의 여러 가지 종류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방금 전에 했던 거 여자 또는 남자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응용해 볼까요? 예를 들어 1 이상 10 이하라고 해봅시다. 1 이상 10 이하. 자, 엄밀히 따지면 저거는 조건이 두 개인 거죠. 1 이상 그리고 10 이하. 자, 이상 그리고 AND겠죠. 또는이 오하죠. 자, 그리고 1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런 쉬운 조건들, 그죠? 자,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 갑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요, 예를 들어 현재 날짜 이후만 넣어라. 요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요. 현재 날짜 요거 있죠. 현재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엑셀과 같은 함수 어디서도 나온다. 액세스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이제 뭐 엑셀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함수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액세스에서도 함수가 잠깐 나온다라는 거. 두 가지만 우선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날짜 나타내주는 함수는 date고요. 현재 날짜와 시간까지 알려주는 게 now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함수는 어디에서도 뒤에 가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하고 있죠. 현재 날짜 이후만 넣으래요. 이후면 이상입니다, 여러분. 등호는 포함이에요. 현재 날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한 개 더. 여러분, 저는요. 공백만 넣어라 라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고 싶어요.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잠깐 공백이 뭡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널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해서 공백은 넣어라. 요거 액세스에서 유효성 검사의 규칙에 사용을 할 때에는 is 널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마지막 한 번 덧붙입니다. 현재 날짜 이전 또는 공백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조건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날짜 이전이면 요거죠. 또는 공백이면 안 된대요, 이번에는. 이즈널의 반대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즈널의 반대가 뭐게요? is 난널입니다. 되셨나요? 분명히 지금 수준은 모스 시험 문제에서 나올 만한 수준은 아닌데 이게 나옵니다. 해서 45페이지에 요거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다른 것들은 뭐 필요 없는데 요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다 여러분 모여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디자인 보기에 관한 설명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